계속 이어서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한 그런 선택 활동을 살펴본다면, 먼저 여기서도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OX로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 먼저 친구의 전화번호를 친구 허락 없이 SNS에 표시해놨다.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린 만화에 CCL을 표시해서 개인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내 거니까 내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개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 저작권을 표시해서 내보내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구입한 음악 CD를 파일로 변환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아무리 내가 돈 주고 샀다 해도 그것은 나만 들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남들이 그것을 듣게끔 하게 되면 그 음악 그 음악을 소유한, 저작권을 소유한 가수라든지 음악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서체를 내려받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홍보물에 사용했다. 이것도 공개되는 거잖아요.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 활동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인데요.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관한 4컷짜리 만화를 그려보고 CCL을 거기다가 붙여서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공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공공 데이터 파일 포털이 있는데요. 그게 data.go.kr, 여기에 가게 되면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그 공공 데이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4컷짜리 만화를 그려서 CCL을 표시한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또 재창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보 보안은 성취 기준이 정보 보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탐색하여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그 다음에 운영체제 보안 설정 등을 통해서 정보 보안을 실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학습 요소들은 정보 보안이라는 개념과 정보 보안 실천 방법, 그리고 쿠키 정보가 있어요. 쿠키, 그리고 방화벽 등등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방문자의 상태를 기억하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쿠키인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 쿠키예요. 이름을 재미있게 지은 거죠. 쿠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HTTP 쿠키도 있고 웹 쿠키, 브라우저 쿠키 등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보내고 받는 데이터 조각, 이것을 매직 쿠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쿠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먼저 방문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정보를 보내요. 그러면 서버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와 쿠키 정보와 대조를 해서 그것을 다시 서버가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쿠키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쿠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아까 왔던 사람이 또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방문자가 A란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겠죠. 나갔다 들어와도 계속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키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게 동일 인물이다 라고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죠. 장바구니에 내가 담아놓은 것도, 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장바구니에 아까 내가 담아놓은 정보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쿠키 정보가 왔다 갔다 교류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등등의 그 행적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정보보호법의 침해 사례를 본다면, 먼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보보호법 이 범위에서도 이 쿠키 정보를 역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먼저 이게 인터넷이 1990년대에 WWW 서비스가 배포되면서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인터넷은 있었어요. 1969년에 최초로 인터넷이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사용이 됐지만, 이거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나 주요 연구소, 주요 대학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이 1990년을 기점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1994년에 쿠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구글 크롬 뭐 이런 그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보다 먼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아주 작은 단위로 남아있지만, 처음에는 넷스케이프가 가장 넓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루 몬툴리라는 사람이 쇼핑몰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쇼핑몰에 방문자가 왔다가 나가 버리면 그 정보가 소멸되고 다음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또다시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복잡한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 정보를, 방문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서버로 들어왔을 때 그 브라우저에 있던, 개인 컴퓨터에 있던 정보를, 쿠키를 보내주면, 그러면 본인인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나가기 전에, 서버에서 아까 나가기 전에 사용하던 정보를 다시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쿠키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쿠키의 첫 임무가 넷스케이프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여러 번 또 온 사람인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서버가 내 컴퓨터에서 보내는 작은 그런 파일을 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서버가 이 쿠키를 읽어 온 다음에 사용자가 전에 설정했던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등 자세한 내용은
더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렇죠. 쿠키는 내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웹사이트가 나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서버가 나라는 사용자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쿠키가 넘겨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알고 기억하고 내가 아까 했던 그런 행위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보안의 필요성 면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접근으로부터 정보 및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정보 보안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떤 불법적인 광고나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체국을 사칭한 그런 스팸 메일이 올 수도 있겠죠. 공유기 해킹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유포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스팸 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그런 광고성 우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정보 보안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 영문자, 대소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걸 다 섞어서 패스워드를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때요?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뿐 아니라 지문, 얼굴 인식이나 홍채, 정맥 인식 등등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보안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쿠키를 삭제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쿠키에는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 쿠키에는 내가 방문했던 각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쿠키를 분석하게 되면, 쿠키를 빼내다가 분석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의 어떤 인터넷상의 활동상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내 컴퓨터가 해킹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나의 활동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쿠키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 그 안에 쿠키 정보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 보안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운영체제는 방화벽을 설정해야 됩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방화벽이 있어요. 거기서 설정이나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윈도우즈의 디펜더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메일이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파일들에 혹시라도 악성 코드가 첨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보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때때로 시작에서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일정한 기간마다 업데이트를 하라, 이런 것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이럴 때 본인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본인이라는 것은 사람인지예요. 왜냐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을 이용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마구마구 웹사이트에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광고성 이런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는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이걸 그 웹사이트가 구분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캡처라고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대량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게시글을 올리는 이런 스팸, 이걸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비틀어진 이렇게 글씨나 이런 것들을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글씨를 입력을 해서 올바른 그 입력이 되면 이 작업자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고, 그걸 응대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단으로 가입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법을 거꾸로 활용하기도 해요. 리캡처라고 그래서 고문서, 그러니까 옛날 문서, 옛날에 있었던 글씨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디지털 파일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썼을 테니까 그것을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옛날 글씨들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훼손되거나 잘라진 부분, 그러면 이 문서의 단어가 전부 100% 바로바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꾸로 사람이 어떤 단어의 이런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입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캡처에 보내주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문서에서 잘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단어들을 다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력을 함으로써 올바른 그 데이터를 거꾸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캡처 프로젝트라고도 하는 거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죠. 문자를 보내준 값을 다시 입력하시오.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우리가 정보 보안까지 언급을 해 봤는데, 정보 보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에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파일에 가서 정보를 누르면 거기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 컴퓨터의 보안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고 올바른 보안 방법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키를 삭제한다든지 최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OS 운영체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패치를 더 설치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팅 암호 설정이나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인터넷 옵션에서 보안 설정을 높여놓기,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기, 비밀번호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 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는 번역되지 못하도록, 암호화된 것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와 내 컴퓨터의 올바른 보안 설정 등등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